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립동이 도인포태 합동제의 전후로 진행된 일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끈도수나 추도수, 저울갈고리도수 등 성교옥형 도수 관련 제들을 다 지내고 나서 주말이 되자 또 무슨 일인지 다시 신도의 사인이 들어옵니다. 평사도장을 갔다가 정읍으로 이동 중 오른쪽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저리길래 영문을 몰라 대덕전 방향으로 걸음을 하였는데 다음날은 또 왼쪽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아프고 저리길래 무슨 곡절이 있는지 다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성교옥형 도수를 인사에서 받들어 3제 지도의 각 부위별 설치가 마무리됐다면 이제 칠성도수 관련 제가 다 끝났는데 또 뭐를 더 하란 말인가 싶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 진도가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속답답함 때문에 그렇게 쉬운 말로 하시라는데도 그냥 쿡쿡 쑤시기만 하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답답한 건 우리들이니 할 수 없이 다시 생각을 쥐어 짜내기에 이릅니다. 생각 끝에 혹시 지금까지 제 진행 건 거저 3제 지도의 각 부위별 설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실제 운용을 위해서는 성교옥형의 설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 그 운용의 주체에 대한 제까지 올려야 되는가 싶어서 조항과 칠성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웬걸 그렇게 심했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모양새를 보이길래 서둘러 재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른쪽 허리부터 응치까지 심하게 아프고 저립니다. 이건 또 뭐지 싶어 고민하다가 허리에 해당하는 좌우 보필의 자리인 진묵과 운장을 모시라는 걸까 싶어서 얘기를 나누자 신기하게도 통증이 스르르 없어집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신계에선 몸만 쑤셔댈 뿐 정확한 신도의 의중을 파악할 때만 풀어주시더군요. 그래서 왕고 삼국 시절의 관운장과 인조 시절의 진묵당은 나의 보필이니 증상과 나의 사략을 쓸 사람은 진묵밖에 없느니라는 말씀이나 13층 미륵부를 쌍으로 모시나니 오성상과 용화동에 건립하고 세우니라 운장과 진묵은 좌우의 보필이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성교옥형의 좌우에 두 분 도령이 자리하시듯 메인신단 좌우에다 실무진으로서 진묵과 운장의 신의를 써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이틀 후 저녁에 또 위가 얹혀서 책기가 있는 듯 보였는데 이 또한 신도의 사인인가 싶어 조항제라 하여 별도로 지내지 말고 천지 삼신을 모신 법당에서 한꺼번에 모시라는가 싶어 얘기를 꺼내자 역시 점점 풀려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신계의 코치를 받으며 하나하나 준비하여 동짓달 초하룻 날이 되자 저녁 6시 반쯤 진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고는 2년 음력 11월 1일 천지 조항제의 개회를 선언하고 분양명촉 후 사배를 올립니다. 이어서 헌작 후 독축을 합니다. 유 고는 2년 세차 신축 11월 병술삭 초 1일 이라 읽고 아무개라 고한 후 천지 6위 전에 약설 공헌하고 복유 3일이 문을 여는 천시를 맞아 지난 성교옥형 천지제에 이어 금일 진묵과 운장 두 좌우 보필의 예를 받으시는 천지 조왕 모시는 천지제를 올리나이다. 인세의 풍진 심정수로 세상 부정을 치사 풍행지상하여 신도가 대발하올 때 성인이 이신 설교로 천하가 보옥하니 금산사 소출 열고 밥을 지어 만신인민 먹여낼 적에 천하창생들 집집마다 판박조왕 받드는 청수 모시어 곤도 우주 복록 수명 크게 나리는 생명줄 잡고 사지에서 구함받을 수 있기를 기도 발언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추송후 제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며칠 후 평사도장에서 대설 절기치성을 치르고 나니 어느덧 초일해가 다가옵니다. 작년에 이어 신축년도 칠성제를 준비하며 케이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는 2년 음력 11월 7일 칠성제의 개회를 선언하고 분양명촉 후 천지에 사배를 올립니다. 이어서 헌작 후 독축을 합니다. 유 고는 2년 세차 신축 11월 병술삭 초 7일 임진이라 읽고 아무개라 구한 후 천지 6위 전에 약설 공헌하고 복유
지난 1월 주장의 천지 조왕제에 이어 금일 사칠성을 위시하여 28수 28장 제위와 24절 24장 제위 성신을 거느린 북두구진 중천대신과 칠원 성군님 모시는 칠성제를 봉행하나이다. 북두자는 칠성지 축기며 음양지 본원이니 두이 제거로 우로 천중이 임제 사방하여 이건사시 균오행하니 우알 인군 지상이요 호령지주시라. 천상의 별수 지상의 사람 수와 서로 응하니 이제 혼란 복멸의 세상 바로잡아 새 도덕의 정음 정량 표대 세우는 천지 조화 정치가 자미원으로부터 열려 이 지상에도 북신을 모신 상두쟁이 칠성의 운도가 온 누리에 펼쳐져 길일은 만백성 등불 되어지기를 지심기원 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주성우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매주 주말은 칠성의 운도를 따라 순회를 해왔기에 치성 다음날 두승산 유선사 뒤에 칠성대를 시작으로 이밤산 본주님이 거처하셨던 마을과 대덕전 삼신산 내장산 정산 법종교 김수부님 산소를 지나 평사 도장까지 참배를 하며 치성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했던 건 평소 꿈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제가 일요일 아침에 꿈을 다 꾸었습니다. 꿈 속에 누군가의 장례 행렬에 함께 합류해 걷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가 궁금했더니 알고 보니 글쎄 상제님이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게 꿈을 깨고는 이게 뭔 뜻인지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틀 전 7일차에 칠성제를 지낸 걸 상기를 하고 북두구진이라고 9일차 되는 이날에서야 드디어 성교옥행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나 도운의 칠성의 운도가 열리게 되었다고 선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또 신계에서 사인이 들어오길래 아무래도 신축년의 마지막 산행일지도 모른다 생각하여 함께 두승산을 올라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뭔 도수였던지 아니면 에피소드였는지 몰라도 그 저녁에 119까지 출동한 황당한 사연은 그저 운만 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길다는 동짓날이 되었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여는 큰 치성이라 전날부터 준비하느라 다들 고생을 했네요. 손사풍은 봄에 부는 것이나 나는 동지섣달에도 손사풍을 일으켜 병을 내놓느니라는 말씀이 있어 이날 치성엔 특별히 시두신의 위패도 모시어 예를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진설이 끝나자 동지치성에 개회를 선언합니다. 천재 4배 올리고 헌자쿠 독축을 합니다. 유 본원 2년 세차 신축 11월 병술삭 19일 갑진이라 읽고 아무개라 고한 후 천지 6이 전에 약설 공헌하고 복유 인류와 세상을 파괴하고 계획된 병의 창고를 핑계로 거짓된 행사를 지어 인구 감축을 비롯해 남은 인류를 노예로 만드는 전 지구적 음모가 세상을 집어삼키려 하는 인류 문명의 재조정 시기를 맞아 이 천지간에 정의를 세우고자 의로운 뜻 세운 일꾼들 모여 금일 일양시생의 동지절 천지 삼신전을 비롯 조왕칠성전에 부복하여 억조를 구하는 탄원의 심경으로 동지치성을 올리나이다. 거짓된 속임수로 세상을 기만하는 무리들, 도덕부재의 영혼없는 첨단 기술이 여는 디지털 통제 노예세상 꿈꾸는 환부역조 황골의 악한 영들과 그 부역자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참상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 인종의 씨라도 건져야 하기에 천지 도덕의 기강으로 죄악을 벌하옵고 의로운 일을 은밀히 도우사 고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여 억조가 소망하는 조화 성경으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도생일동 기도 발언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주성우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즈음에 와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수없는 천지제를 지내는 와중에도 보이지 않는 신계에서 끌고 가시는 신명행사의 흐름이 그런대로 이 시점까지는 논리의 맥락이 정연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동지제를 지낸 후 인정상관님의 선화제까지 약 한 달 기간은 왠지 어떤 방향성을 종잡을 수 없이 잠시 계류되어 있는 듯한 조금은 막막한 시간이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냄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의미와 내력을 파악 못하고 지내는 느낌이랄까. 그런 면에서 신계에선 도대체 어떤 의도로 쿡쿡 쑤시며 사인을 주시는지 그 의도를 여러 각도로 의심을 해보기까지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흐름이 있더군요. 첫 번째는 우리 일꾼들이 아무런 생각이나 의도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인데 어떤 신계의 도수나 시간표에 따라 때가 됐을 때 갑작스럽게 주의나 자극을 주어서 신계의 의도대로 끌고 가시는 분명한 방향성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기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물론 이런 경우 신계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가정 하에는 오히려 일꾼된 입장에선 마음이 짓기 편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꾼으로서 분명한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나 뚜렷한 견해를 보이는 경우에 신계에서는 오히려 그 생각을 이용해서 그 시점의 기운을 충동질해서 일을 풀어내는 경향도 있더군요. 어떤 계기로 생각이 미칠 때 그 순간을 안 놓치고 쑤셔갖고 충동질에 생각한 바를 그대로 지르게끔 유도해서 공적인 죄로 이완시키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언가를 해소한다는 느낌이랄까 뭔가 미진한 구석을 말끔히 털어내게끔 하시면서 관련된 신계의 일을 그때그때 손본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오히려 일꾼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계의 공사인지 이게 내 속불인지 스스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이지요. 사도와 공도의 경계선상에서 이게 맞나 제대로 가는가 싶은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고 한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 신계의 속내와 일꾼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훑으면서 스스로 자가검열을 하고 사안 하나하나를 다시 예민하게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 고민이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할 때와는 경우가 분명히 다르지요. 어쨌든 동지치성이 지나고 양력으로는 마지막 12월을 넘기려는 이 시점에 신계에선 또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이 들어옵니다. 또 뭐를 하라시는 걸까? 이제 다 하지 않았나 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진행하기 요구하는 힘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를 하냐는 것이죠. 그때 든 생각이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평소 생각이 있었기에 일상적인 동지치성이었지만 충분히 그런 바램을 담았던 것이죠. 특히 2020년도 말에 발간된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한 그레이트 리셋은 세계인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어젠다입니다. 더불어 다보스 포럼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2021년 범금융권 신년사에 등장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세계를 누군가가 조종하는 재정비하는 모습으로 그레이트 리셋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의 후천 계백 사상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대척점이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코비드-19 위기가 우리의 낡은 시스템이 21세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위기를 모든 부문을 혁신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기회로 삼자고 세계 각국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건설적인 제안에 비해 그레이트 리셋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음모론을 낳고 있습니다. 세계적 거대 자본이 그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제질서 재편, 글로벌 사회주의자들의 확장, 방역을 내세운 사회통제 연구와 등의 내용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음모론이란 이제 지적인 욕설이 되었다. 누군가 세상의 일을 좀 자세히 알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이대는 논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그레이트 리셋을 음모론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세상,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지만 결론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셋이란 말부터가 노선의 변화나 수정, 일정 시점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듯 코로나 팬데믹이 강요한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재설정한다는 파국적인 개념이지만 후천 개벽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심판의 주체와 선악의 기준입니다.
악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주체가 되어서 아젠다를 시행하는 어두운 면과 대척점으로 그들 죄의 분량이 잔에 차면 신의 심판이 열려서 악을 멸해버리고 선세를 다시 여는 신의 심판이라는 기준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결국 상제님께서 보신 기라계길실, 흉화계흉실이라는 공사와 같이 천지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기륭의 열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했기에 아마도 신계에선 이를 도수로 취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지구를 리셋하겠다 하였지만 화이트 샤먼의 보살도를 걷는 우리들은 희망의 새해 맞이를 위해 어둠이 덮은 지구를 정화하는 제해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달력을 넘기고 나니 양력이 남아 새해를 맞이합니다. 고논 2년 음력 11월 30일 지구 정화제의 개회를 선언하고 분양 명촉 후 천지에 사배를 올립니다. 이어서 혼작 후 독축을 합니다. 고논 2년 세차 신축 11월 병술삭 30일 을묘라 읽고 아무개라 구한 후 천지 6기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인류와 세상을 파괴하고 계획된 병의 창궐을 핑계로 거짓된 행사를 지어 인구 감축을 비롯해 남은 인류조차 하늘이 부여한 천명지위성의 본성 담은 그릇 DNA가 변형된 트랜스휴먼의 노예로 만들려는 전 지구적 기획 신세계 질서 위한 그레이트 리셋이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2022년의 급박한 시기를 맞아 이 천지간의 인신합덕의 새로운 영성 시대를 여는 정의로운 일꾼들 모여 금일 천지 삼신전을 비롯 조왕 칠성전에 부복하여 억조를 구하는 탄원의 심경으로 악의 창궐로 오염된 지구를 정화하는 천지제를 봉행하나이다. 거짓된 속임수로 세상을 기만하는 무리들, 도덕 부재의 영혼 없는 첨단 기술이 여는 디지털 통제 감시에 노예 세상 꿈꾸는 환부역조 황골의 악한 영들과 그 부역자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인류의 참상, 이제 재생된 지구에 뿌릴 인종의 씨라도 건질 수 있도록 천지에서 불쌍히 여기사 천지 도덕의 기강으로 악한 영들과 그의 권속들 마치 가을바람 낙엽이 뒹굴듯 벌하는 반면 의로운 이들은 만물이 가을의 열매를 맺음과 같이 은밀히 도사 고해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여 억조가 소망하는 조화 성경으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도생일동 천지의 탄원 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추송 후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며칠 후 소환저루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열어주시는 신계의 사인은 어째 비슷한 패턴이었기에 이날 지낸 소환저루 역시 그 맥락은 앞서 지구 정화제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나 했더니 신계로부터 다시 똑같은 사인이 연이어 들어오기에 할 수 없이 3일 후 법당에서 제가 이어졌고 그 다음날 일요일은 삼성산 바로 앞자리에 넓게 펼쳐진 공터 칠연무 자리에서 약식으로 동일한 제의 맥락이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엔 모두 4번에 걸쳐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서 이 지구 정화제를 지내게 된 걸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마도 충문을 읽었던 첫 번째 제가 하도의 측면이라면 나머지 3군데는 삼재지도라는 낙서의 측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정화제는 새 세상을 여는 천도혁명의 공사이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위적으로다가 이 지구를 그레이트 리셋 시키려는 계획을 진행시키려 하나 그 이전에 이미 신계에선 우선인 선천하도와 낙서에서 좌선인 후천하도와 낙서로 묵은 천지를 뒤집어 새 천지를 열도록 모사제천의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제 성사제인의 때를 맞아 인사에서 대리하였을 따름이죠. 며칠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아님 연락이 와 전화를 받으니 또 어디 몸이 안 좋은가 봅니다. 정신없던 상황들을 이제 다 수습했다 싶어 조금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또 신기해서 찔러대니 이제 적응할 만하다가도 답답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 당시 매 순간 터지는 상황에 대한 수습도 바쁜 때라 굳이 나중을 생각해 자잘한 부분까지 메모할 생각은 못했기에 자세한 증상은 기억나지 않네요. 다만 밥 먹고 돌아서자마자 허기진 증상이 나타난 부분들로 볼 때 아마도 제를 지내라는 신기의 사인들로 느껴졌기에 도인 포트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추석 전에 선천 여성회원 도인포테 합동제를 지냈던 걸 생각하고 자손줄을 두지 못한 중천계의 신들이 어디 여성들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혹여 또 빠진 부분은 없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나의 도를 천하의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니라 하시는 성구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긴 중천신들 중에도 동남 동료들 같은 초립동이들이 있으니 신께서는 이들을 구제하라는 사인이신가 하며 얘기들을 주고받자 거짓말처럼 기운이 돌며 힘들었던 몸을 개운하게 풀어주십니다. 이처럼 신도에서 맞다고 응검을 하시니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 나온 대로 제를 지낼 밖에요. 날짜는 다가오는 주말로 잡게 되었고 그 전날부터 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성도 김호연지 신이와 성도 백봉남지 신이라 하여 우천 성경 건설에 있어 안소남 태소녀의 음양기운을 상징하는 초립동을 대표하는 두 분 신이를 모셨습니다. 태울부 아래에 각기 케이크 하나씩 올리고 과자류, 유제품 등 재물 진설을 하고는 그 반대쪽 용봉을 모신 신단에는 도인포테를 위해 네 분 산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설이 다 끝나고 나니 오전 11시 무렵입니다. 고논 2년 음력 12월 14일 초립동이 도인포테 합동제의 계회를 선언하고 부장 명촉 후 사배를 올립니다. 이어서 헌작 후 독축을 합니다. 고논 2년 세차 신축 12월 병진삭 14일 기사라 읽고 아무개라 고한 후 천지 6이 전에 약설 공헌하고 복유 구 천지 상극 대원대한 선천운이 물러가고 무기 번신 해를 지나 천지도수 좌선하니 고는 천지 만물 자생으로 천생 증민하사 유물 유측고로 수출 서물하시니 성인이 삼강오상으로 입교하고 명덕 신민 지선을 행하여 성의 정심으로 수제 치평하시는 치천하 때를 맞아 금일 바다 가운데 자하도 고부 두승사나 우명지에서 초립동 제위 자기신 본령의 회원 절차로서 정없이 산신 제위와 초립동 대표 김호연 백봉남 성도님을 모시고 초립동이 도인포테의 합동제를 봉행하나이다. 나의 도를 천하의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라 하는 상제님 말씀대로 선천 묵은 살기를 피우며 세상 삼키려는 악한 영들과 그의 권속들에 맞서 되치기 씨름 한판으로 음양동덕 새 세상열 도덕군자 배출하는 도인포테 합동제에 천지 만신께서 감응하사 이들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천지 도덕 명덕 지혜 자비 관음 윤려 조화 팔음 팔양 삼교 진액 낙반 사유 천지 암소의 젖을 빠는 도인 포테로 용화대학 입도하여 한때 병만이 아니라 포덕천하 태울주로 천하만세 지병하고 천하장생 겁기 벗겨 지어지선 용화세계 건너도록 진멸경계 박도한 인연자들 널리 건지기를 기도 발언하나이다. 독축을 끝내고 주송 후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혼작하는 내내 그리고 주송을 하면서 맑은 기운이 내려 온몸을 쓸어주십니다. 자인이 치성을 준비하는 과정의 피로들이 싹 씻겨나가며 비록 눈에 보이질 않지만 신도에서 크게 기꺼워하시며 감흥하심을 느낍니다. 며칠 후 대안저루가 다가왔습니다. 일상적인 저루치성이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더니 웬일로 두통이 생겼나 봅니다.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당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천지일이 크게 진행되는 어떤 상이라 판단을 하고 대안저루를 빌어 천지에 소 나가는 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들은 일테면 필요한 앱을 다운받아 설치를 하듯 몇 해 동안 끊임없이 모시게 된 다양한 형태의 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시다 보니 그럴 때마다 충문으로 마음을 표하고 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에 대한 맥락이 신도의 뜻에 부합해야만 몸을 풀어주시니 한편 생각해보면 신도의 뜻을 헤아리는 것과 상관없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계에선 일꾼들 생각의 흐름을 읽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생각의 의표를 찔러서 그 순간의 생각을 천지제의 재료로 쓰시는 면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안저루가 다가오자 그에 대한 재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논 2년 음력 12월 18일 천붕 우출 계문치성에 계회를 선언하고 분양명촉 후 사배를 올립니다.
이어서 흠작 후 독축을 합니다. 유 고는 2년 세차 신축 12월 병진삭 18일 개요라 읽고 아무개라 고한 후 천지 6이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15수 차면 판몰이 하듯 지난 두 해를 통해 낙서 15수 세 판 준비하였으니 씨름판에 소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는 상제님 말씀대로 이제 선천 묵은 판 걷어내는 그레이트 리셋의 실행 목전에 둔 천시이자 묵은 하늘이 쏟아내는 악살 병겁으로 화해 세상 인종 멸하는 생사 판단 때를 맞아 세계 창생 남은 종자라도 살리고자 금일 투승사나 우명지에서 태을구고 천조님 모시고 묵은 하늘 무너지는 가운데 솟아날 구멍 여는 심정으로 천지제를 모시나이다. 다유곡기 횡이입이나 비무탄도 정난심이듯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 금일 천봉우출의 생문 여는 예식을 통해 천하 인연자들 널리 건져 포욕지지에 가마솥에 익혀 천지 열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 발언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주송후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날 주송시엔 특히 태을구고 천존을 백독 정건을 하였는데 기운이 너무 청량하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천지공사에 소 나가는 어플 하나 또 깔고 설치가 끝났습니다. 다만 실제 작동 버튼은 언제 누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초립동이 도인포테 합동제처럼 또 허기진 증상이 나타난다고 힘들어합니다. 이처럼 연타석으로 계속 몰아붙일 때를 보면 당장 이달 안으로 뭔 일이 터질 것처럼 급하게 사람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렇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하소연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무당들처럼 사탕도 가끔 주면서 달래는 건 고사하고 이쪽 신계는 인정사정 없이 더 굴려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까라면 까라는 듯 갑질을 하니 몸뚱이가 인질이 된 사람들이야 의뢰신센이 도리가 있나요? 까라면 깔 수밖에 없지요.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도인포테인가 싶어 고민을 하다 보니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딱 한 부류가 남았습니다. 수훈선생의 동학과 증산계열 이렇게 한울님, 상제님을 찾아 한평생 도 닦다가 뜻을 못 이루고 돌아가신 분들 그 중에서도 자손도 없이 눈을 감은 분들을 위해서 도인포테에 합동지혜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니 괴롭던 몸이 또 싹 가시면서 금세 편안해집니다. 이건 당해본 사람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요. 솔직히 저도 옆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런가 싶지 제가 직접 몸으로 겪은 건 몇 가지를 안 되니 옆에서 정말 힘들어서 말하기 전까진 내 몸이 아니니 저도 모릅니다. 행사의 취지는 모두 공유되면서 주말에 도생들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당에 인사를 드리고 두숭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안바다 우물을 돌아 삼신산, 이밤산, 내장산에 함께 인사드리고 군신 봉조혈이 자리한 배례밭에 참배하고 도인포테제에 앞서 회문산과 모악산의 예를 갖추는 등 천지 부모산의 순행까지 전날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진설을 하면서 수훈증상계의 신명제위의 도인포테를 위해 동학을 대표하는 전명숙 장군과 정상계열 중에서도 참동학을 대표하는 문공신 종도와 김병철 정사님을 각기 서효동과 동효동의 대표로 삼고 중앙의 숭도묘에 도선영 제위를 모셔 각성 각가의 도선영들께서 각기 후손들을 거두어 주십사 하는 취지로다가 함께 시인이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무국이신 천지 어머니 자궁으로 포태되는 도인포테 합동제를 올렸습니다. 태극이 생하는 모체, 무국대도 닦아내어 5만년 운수의 기초동량 배출하는 금일 도인포테 합동제에 천지 만신께서 감응하사 이들 앞길을 축복해 주시라고 독축을 끝내고 주송후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만동묘를 다녀온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